안녕하세요. 뻔뻔한복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강남 상구가 상당히 분위기 반전을 하고 있는데요. 매수세가 급격하게 줄어가는 추세를 고스란히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전화통에 불이 나듯이 매수 문의는 빠짐없이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에서 이제는 아예 완전히 그 문의 자체가 실종이 되어버리는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당연히 지금 매수세는 상당한 손절의 스탠스를 보일 수밖에 없다. 왜냐? 2달간 집을 사려는 사람들도 늘었지만 동시에 2달간 집값을 올리려는 사람들이 폭주했기 때문에, 그러니 당연히 집값 자체가 단기간 안에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빠르게 진입하려 했던 매수세는 브레이크를 갑자기 밟을 수밖에 없는 거고, 집값 너무 올라갔으니까. 이 상황에서 직진 엑셀 밟는 거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상급지인 이 강남에서부터 급작스럽게 이 손절이 확산이 되는 분위기인데, 이유는 일단 무주택자 위주로 확산이 되던 비강남권 거래가 살짝 이 고개를 들면서 살아나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다가, 이렇게 대출 규제와 함께 집값이 갑자기 뛰기 시작을 하니까 당연히 상급지는 액수의 단위가 틀린 곳인데, 어떻게 다주택자들이 수익을 가정하고 성급하게 강남 아파트 시장에 뛰어들 수 있겠습니까? 딱 봐도 이 집값 추세가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데 저마다 손을 털고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프를 봐도 9월 거래량이 37건에 그칠 정도로 강남 쪽은 거의 거래가 죽었다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빠르게 시장이 식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남 쪽이 빠른 속도로 식어간다는 건 앞으로 서울 전역으로 이런 분위기가 동시다발적으로 확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지표고, 당연히 매매가 역시도 한 달간 거래를 찍어 봐도 도곡동, 개포동, 역삼동, 일원동 중심으로 가격들이 15% 이상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격이 옥수수알 빠지듯이 빠져나가게 되는 상황이 점점 가속도를 붙이게 되면 나포고 남아도 이 일주일 단위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만큼 폭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런 파이가 비강남권으로 확대가 되는 거 당연한 일이겠죠. 그리고 마용성의 대표주자 마포구 역시도 9월에는 15건에 지나지 않는 아주 악화된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는데, 2달간 가장 뜨겁게 이 정고점을 회복했다라는 평가를 나름 받았던 이 마포구가 이렇게 거래량에서부터 급감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죠. 비강남권이지만 그래도 오르는 추세적 상승 궤적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단적으로 서울 전체의 상승장을 이끌어간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아주 급속도로 이전에 정고점을 회복하기 시작을 하다가 갑자기 또 거래가 얼어붙기 시작을 한 거고, 거의 마포구 쪽에선 중개소 사무소에서 거래가 성사됐다는 소식들이 잘 들려오지 않을 정도로 아주 모호한 곳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게 가장 큰 서울 집값의 하락 추세에 있어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마포구 한 달 거래를 뜯어봐도 하락 추세가 조금씩 커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상암동, 중동, 성산동 위주로 최고로 37%까지 빠지는 것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촌숲 아이파크가 거의 8억 이상이 하락하는 거래가 9월에 나올 정도로 상당히 하방 압력이 거세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상암동 쪽 월드컵 아파트들이 단지별로 빠지는 추세 보이고 있네요. 게다가 송파구는 지난달 거의 300건이 넘는 거래량이 있었던 곳이었는데, 여기가 중요한 게 거래량이 송파에서 빵 하고 터지게 되면 서울 전역에서 터지게 되는 연쇄 효과를 고스란히 나타내는 특징이 있어서 여기 아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죠. 9월 달에는 근데 송파구가 26건으로 그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달에 그 맹렬했던 송파구 거래와는 완전히 딴판인 걸 볼 수가 있죠. 급격하다는 말이 딱 어울릴 정도로 상당히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이렇게 송파의 거래가 쪼개지기 시작한다는 건 이미
서울 전역에서의 이 거래량에 비상등이 들어왔다는 거고, 거의 모든 매수세가 이제 뭐 단순한 관망이 아닌 손절에 가까운 스탠스로 완전히 돌아섰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달간 거래가 역시도 뭐 하락 추세로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잠실동, 신천동, 가락동 이런 곳을 중심으로 대체로 많이 빠지는 곳은 25% 가까이 이 가격이 훅 하고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송파구의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하락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는 건 거의 뭐 이쪽이 서울 집값의 풍향계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적나라하게 다른 서울 자치구의 이 거래가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 강남의 분위기, 뭐 원티어에 가까운 입지에서의 이상 신호는 곧바로 뭐 가장 두드러지게 전고점 회복이라는 신호탄을 썼던 마포구 쪽을 흔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게 바로바로 하락세가 빛이 반사가 되듯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거의 뭐 동시다발적인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뭐 아주 특이한 점인데, 결국엔 강남과 비강남의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는 송파구가 확실한 강남 쪽, 마포 쪽 신호를 고스란히 받아서 서울 비강남 쪽 모든 아파트 거래량과 집값에 고스란히 그 신호를 전달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루 이틀 차이로 뭐 추석까지 무더위에 맹위를 떨쳤던 여름이 뭐 최근에 내린 비로 그냥 종족을 감춘 것 같이 그렇게 뜨거워 보였던 집값의 추세가 특히 서울 쪽은 정말 감쪽같이 가을이 성큼 찾아온 것처럼 집값 하락이라는 궤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거 지금 날씨하고도 너무 뭐 우연치 않게 맞아 떨어지는 거 보면 멀티버스도 이런 멀티버스가 없죠. 결국 서울 핵심지 상승폭 둔화라는 분위기가 전파가 되고 있고, 강남 상구는 거래량이 8월에 절반으로 줄고 있다고 하죠. 결국에는 집값이 관건입니다. 두 달간 너무 호가 장세가 맹렬하게 아주 짧은 시간 가격표를 바꿔달려고 몸부림을 친 결과죠. 부동산 호재가 동서남북 어디를 둘러봐도 뭐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정말 아라비아 사막과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집값이 막강한 지구력을 가지고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향해서 뛸 수가 있겠습니까? 택도 없는 얘기죠. 그냥 실체 없는 집값 상승 모드는 고스란히 본전을 드러내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 당연히 단기 급등할 이유가 없는 집값이 계속해서 오른다는 신호, 대기하고 있던 매수세들로 하여금 극도의 피로감을 안겨줄 수밖에 없는, 그냥 다크서클 쫙쫙 내려오는 거죠. 게다가 전방위적으로 압박해오는 대출 규제, 이거 뭐 무주택자들의 실수요들이 거래량을 늘린 건데 이후로 뭐 자금줄 끊어지게 생겼는데 무슨 고래 힘줄이라고 계속해서 거래를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지금 이렇게 부동산 판사리가 돌아가는 건 아주 당연한 기승전결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9월부터 국내 부동산 시장은 굉장한 변화가 이미 진행형으로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미국발 기준금리 인하, 이게 호재로 잭팟이 터져야 할 이 기대감으로 잔뜩 부풀어 있었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먹을 게 별로 없어. 가뜩이나 미국 증시는 0.5%의 B컷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침체 국면을 감지하고 있는 공포가 자리 잡고 있어서 증시, 그러니까 금융시장은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오늘 한국 코스피 장세를 보더라도 정말 미국 기준금리라는 전혀 호재로 작용을 못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악재야, 악재. 지금 외국인이 이번 주도 월요일 장이 오픈되자마자 팔자 연호하면서 매도 치고 있는데, 개인과 기관이 이걸 받아내고 있는 형국이고요. 거의 뭐 지금까지 코스피 장세는 매수세라는 호의적인 분위기가 전혀 조성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오늘 주가는 역시 2600선에서 뭐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추세로 보니까 뭐 자칫 하락 장세로도 마감이 될 수 있을 가능성 엿보이고요. 그만큼 지금 금융시장의 변화는 기본적으로 매수세가 실족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외국인 매도세가 거의 뭐 메인 테마곡이 되어서 흐를 만큼 국내 증시의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는 건데, 부동산 역시도 증시와 똑같은 움직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초반에 말씀드린 강남의 장세, 그리고 마포구, 송파구의 장세만 딱 보더라도 매수세는 이미 손을 털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코스피 시장과 부동산 시장은 데칼코마니입니다. 그러니까 한쪽 무늬 딱 찍어서 다른 쪽 무늬가 도장을
다가낸 것처럼 똑같은 문양이 카피가 되는 것처럼 증시와 부동산은 같이 가고 있는 게 제일 리스크가 큰 부분이라 할 수가 있겠죠. 결국엔 부동산 역시도 매수세 종말의 시대 선포하고 집값은 매도세들로 가득 찬 팔자 투매에 가깝게 집값을 던지고 나갈 수 있는 지형도가 그려질 수 있다는 건데 그 속도가 아주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증시에서도 이 대표적인 종목들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애플, MS, 엔비디아 주식 떨어지는 거 보면 고개를 좀 갸우뚱하게 할 정도로 M7 빅테크 기업들이 기준금리 인하 호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미국 쪽 빅테크 기업들이 이미 피크를 넘어서 하산을 본격하고 있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침체 국면에선 금리 인하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심지어 물가 역시도 뭐 체감 난이도가 상당히 미국 내에서 높아져만 가고 있죠. 지표적으로 볼 때는 좀 낮아진다 하지만 와닿는 게 장난이 아니라고 교포들 사이에서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데 특히 뭐 주거비와 생필품에 해당하는 물가 체감도 미국 내에서는 뭐 거의 경악의 수준인데 그러니 뭐 미국으로 건너간 교포들이 한국으로 다시 유턴하려는 움직임이 그렇게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전만 해도 뭐 미국이 물가가 비교적 싼 편이고 그리고 뭐 팍팍한 곳이 아니었죠. 누구든 이민자들이 기회 딱 잡아가지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미국도 좀 한국화되는 듯한 모습, 경쟁도 굉장히 치열해지고 너무 기존 장벽들이 높아지니까 교포들이 다시 한국으로 짐을 싸려는 분위기가 많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적 상황도 뭐 방금 코스피 시장, 금융시장에서조차 이런 악재들이 겹겹이 터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자산시장이 멀쩡하게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이거 전체적인 세계 경제의 침체 국면은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라는 성악부를 올렸지만 바로 흑비가 쏟아지면서 무색하게 되는 국면으로 갈 가능성 커 보이고 일단 역사적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려서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어. 지난 2001년과 2007년 금리 인하를 단행한 이후에 주가는 오히려 급락하는 모습을 여지없이 보여줬습니다. 항상 기대치를 하회하는 모습으로 반응을 했는데 이번에도 지금 나스닥, 다우, S&P 500 지수가 호재를 부둥켜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만큼의 상승세를 구가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지난주 5,700선 뭐 유지했지 않았냐 뭐 이런 말도 나오는데 그러나 이번 주가 관건이 될 것 같죠. 상당히 큰 변곡점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결국엔 증시가 흔들려 버리면 미국 빅컷은 그다음 뭐 효용 가치가 완전히 바닥이 나버리기 때문에 이번 주에 발표할 PCE 개인 소비 지출 부분에서 근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나올지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8월처럼 뭐 수치가 예상대로 나오면 별탈이 없겠지만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3% 수준으로 상승할 것을 예상하는 그 범위를 넘어가 버리게 되면 연준은 물가도 침체도 둘 다 못 잡게 되는 아주 궁색한 변명을 내놔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이후부터 뭐 줄줄이 쏟아지는 경기 지표들이 기준금리 인하의 여파가 얼마나 호재가 아닌 악재로 작용하게 되는지는 고스란히 나오는 지표들로 판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니 국내 부동산 시장, 금융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외부적인 하방 압력을 고스란히 받을 것으로도 보여서 가뜩이나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더욱 겨울왕국으로 가게 될 것으로 보이고 집값은 급격한 변화를 맞을 것으로 보이네요. 틈새 잘 노려서 골든타임 꼭 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강남 쪽 집값 분위기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연이어서 마포구와 송파구까지도 흔들리는 모습. 지금 거래량이 무엇보다도 급감하고 있는 와중에 집값마저도 더욱더 흔들릴 가능성 아주 높죠. 이런 내부적인 문제 외에도 대외적으로는 미국이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이런 호재를 제대로 떠안고 치고 나가지 못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빅컷이 옳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았느냐 관건이 되는 그 지표를 통해서 앞으로의 금융시장과 자산시장
또 국내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다른 면모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오반브라운 법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